자, 여기 잘 보시면 H2 리퀴드가 H2 가스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걸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화 혹은 뭐 증발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 바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잘 보시면은 K라고 해서 평형상수가 제시되어 있죠. 그럼 요 평형상수는 평형상수인데 여기에 소문자 P 이게 뭐냐면 부분합 기준으로 작성된 평형상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저 증발 과정의 상평형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요런 식의 닫힌 그릇을 준비하고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실린더나 아니면 피스톤은 열려있는 그릇입니까? 닫혀있는 그릇입니까? 닫힌 그릇입니다. 닫힌 그릇. 반드시 이런 닫힌 그릇 상황에서 자, 여기에 짜잔 아래쪽에 밀도가 더 큰 물이 깔려 있고 위쪽에 밀도가 더 작은 수증기가 올라앉은 상황. 이 닫힌 그릇 속에서 상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증발 과정의 상평형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의 평형상수의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어진 반응식이 물분의 수증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H2O 리퀴드에 A가 뭐죠? 저번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활동도죠. 활동도 분의 H2O 증기의 활동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섞이지 않는 순수 액체의 활동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섞이지 않는 순수 액체의 활동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옴팡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이 아래쪽 부분이 그만 1이 되는 거지. 그럼 뭐만 남느냐? 바로 요렇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기체 성분의 활동도잖아요. 기체 성분의 활동도를 자,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짜잔. 자, 활동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활동도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활동도 계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P 노트가 뭐죠? P 노트가 바로 기준 압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 압력 보통 값이 1atm이요. 그리고 지금 얘가 현재 그 녀석의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증기는 혼합물 상태입니까? 순물질 상태입니까? 혼합물입니까? 순물질입니까? 순물질 수증기만 존재하잖아요. 그럼 잘 봐. 액티비티라는 게 뭐야? 주변 영향을 고려한 반응성이지. 근데 순물질이지. 주변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활동도 계수가 바로 순물질의 경우 이 활동도 계수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1이 되고 기준 압력도 1기압이니까
그냥 뭐로만 표현된다? H2O의 부분압 혹은 증기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표시된 KP 혹은 0.4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KP 0.4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저 H2O 리퀴드의 증기압을 지금 평형상태꼴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장황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식의 상평형 반응식을 봤을 때 액체분의 증기니까 이때 평형상태가 증기압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항상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걸 이제 한번 내용을 적용을 해보죠. 양론적으로 적용을 해보죠. 자, 지금 현재 주어진 온도는 등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온 조건에서 H2의 증기압이 얼마라고요? 0.4로 잡으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H2의 증기압이 얼마라고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0.4 기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힐륨의 부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하카오. 힐륨 부분압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전체가 1.2라고 돼 있잖아요. 1.2 빼기 0.4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 부분압은 0.8 기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의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가에서 힐륨의 부분압은 0.8 기압입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롭게 고정장치를 세팅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잘 봐요. 잘 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물 있어요? 물 없어요? 이 물 남아있어요? 물 없어요? 물 없죠? 여기에 있는 이 남아있는 물이 싸그리 증발했나 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힐륨 역시 가하고 나에서 질량이 변했을까? 힐륨의 질량이 변할 리는 없어. 힐륨의 질량은 변할 리가 없잖아. 그럼 이때 0.8 기압이었던 힐륨이 부피만 3에서 5리터로 바꾼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가에서 나 과정에서 뭘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보일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자, 보일 법칙은 뭐하고 뭐가 일정한 조건이죠? 보일 법칙은 뭐하고 뭐가 일정한 조건에 적용하는 거죠? 바로 등온, 등몰수 조건에서 적용하는 게 바로 보일 법칙이죠. 자, 뭘 할 수 있냐면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온도는 뭐 한다 그랬어요?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가가 됐건 나가 됐건 힐륨 자체의 질량은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안 변했으니까 힐륨의 압력과 부피 사이에 뭐가 나타날 거다? 그 보일 법칙이 성립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의 일부 힐륨이 0.8 기압이었었는데 그때 부피가 3리터였죠. 근데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5리터로 바뀌는 거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된다? 0.48 기압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힐륨이 요 나에서는 0.48 기압이다. 알겠죠? 요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자,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 이에서는 나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몰수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사용한 H2의 총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g이라고 했죠. 그 중에 가에서는 일부가 물로 일부가 증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전부 다 증발을 해버렸죠. 그럼 여기 있는 H2O가 질량이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얘 질량이 이거랑 같은 2.7g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 저기에 있는 저 H2O의 몰수는 2.7g을 이 녀석의 분자량 18g/몰로 나누면 될 거다. 그럼 이때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숫자가 똑 떨어져서 0.15몰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미지수로 있는 x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에서 H2O 가스의 압력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기체의 압력은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기체 압력은 뭐분의 뭐예요? V분의 nRT죠. 그럼 요 수식 그대로 저 H2O의 나에서의 압력은 자, 몰수 얼마예요? 몰수 0.15몰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RT를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10으로 잡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부피 V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리터라고 되어 있죠. 이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0.3기압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 H2O의 부분압은 0.3기압이다. 보이시죠?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저 X를 어떻게 힐륨의 부분압 0.48에 요 물의 증기압 0.3이 더해져서 0.78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죠. 자, 이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봐. 아까 현재 주어진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이 얼마나 그랬죠? 현재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물의 증기압이 얼마나 그랬어요? 0.4라고 했잖아요. 0.4. 이것은 0.4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0.32로 바뀐 이것은 H2O의 증기압인가요? 자, 0.4는 뭐래? 0.4는 증기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된 건 0.3으로 계산됐잖아요. 그럼 이건 증기압이냐는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수증기잖아요. 수증기잖아요. 여기서는 0.4로 표현된 게 증기압이라고 했다고. 증기압이라고. 그럼 수증기의 압력이 0.3은 증기압인가요? 증기압이? 아닙니다. 이때 0.3은 뭐냐면
그냥 기체 성분의 부분합입니다. 그러면 기체 성분의 부분합이라는 말과 증기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액체와 그 증기가 공존할 때 증기의 압력을 그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없어요? 여기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없어요? 액체가 없죠? 써놨잖아, 물이 없다고. 액체가 없으면 뭐가 정의되지 않는다? 증기압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진짜 이놈은 처자고 이놈은 설명도 안 듣고 양코 대작전 하고 있었잖아요. 양코 대작전. 이거 하면은 뭐 돈이 나와요? 뭐 떡이 나와요? 뭐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하게 할게요. 이거 하면 뭐 나와요? 뭐 딱히 나오는 건 없어요? 으유, 진짜. 으유.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이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알아야 돼요. 여기 이건 증기압이 아니라? 왜 증기압이죠? 왜 증기압이죠? 공존. 알겠죠? 공존. 이건 증기압이다, 증기압 아니다? 증기압이 아니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액체가 없고 기체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증기압이 아니라 해당 기체 혼합물에서 단순 기체의 부분합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럼 잘 봐요. 잘 봐. 그럼 하나만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할게. 봐봐. 요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이 얼마라고요? 0.4기압이죠. 그런데 이 나에서 H2O의 단순 부분합이 얼마예요? H2O의 단순 부분합이 얼마예요? 0.3기압이잖아요. 계산하면 75%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일기예보만 들으면 나오는 습도라고요.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게 요런 개념으로 정해지는 거라고요. 즉 뭐냐면 액체하고 H2O, 액체하고 H2O가 공존할 때 이 녀석의 압력은 증기압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증기압과 다른 부분압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증기압 사이의 비가 습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